아래 있는 글자 그대로 쓰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베스트 원이죠. 그럼 베스트 원이고, 자, 우리가 숫자 1번 누르면 안 돼요. 이때는 1번 누르는 건 외부에서 발행한 거고, 지금은 내가 발행을 이 프로그램에서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비워놔야 돼요. 비워놔야 돼. 그리고 대금은 다음 달 10일 받기로 했으니까, 자, 이번 그냥 외상으로 해서 분계는 끝낼게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하셨죠? 비선씨 오케이? 했어? 응. 자, 그럼 지금 여기 비워뒀죠? 여기 1번 누르면 안 돼요. 1번 누르면 전자입력이라 나오는데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비워놓고, 자, 그리고 이제 전체 메뉴로 가면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라고 있죠.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 자, 이걸 클릭하고, 자, 오늘 날짜 5월 10일자로, 뭐 다른 날짜 넓게 써도 되는데 얘만 보게 5월 10일로 해서, 자, 앞에 네모박스에 체크하고, 자, 아래쪽 과금 옵션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얘는 교육용 버전에서 과금 옵션을 막아놓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런 거 안 쓰지게 되어 있어서 생략하라고 문제 나올 거예요. 그냥 여기 들어오면 앞에 네모박스 체크하고, 자, 위에 전자발행, 위에 전자발행 클릭하고, 그리고 확인하면 이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겠다고 뜬 거예요. 제가 방금 아래쪽 금액 신경 쓰지 말라는 이유가 과금 선택 옵션은 실무 버전에서 되니까 교육용 버전에 막아둬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아래 발행 누르면 발행됐다고 뜨죠. 그리고 전자발급 명세 전송하기 위해서 위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자, 얘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 로그인 버튼 누르고, 위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눌렀던 거예요. 자, 여기에 매출 조회 누르면 얘가 나올 거예요. 매출 조회 누르면. 여기까지 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발행이든 세 군데 중 아무 때나, 여기든 여기든 아니면 여기 가려 있는 여기든 아무 곳이나 발행 누르면 위에 발행 완료되고 승인 번호 떴죠. 승인 번호 뜨면 전자발급 명세까지 전송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작업은 간단하니까 계속 이렇게 할 거니까 발행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메인 매출 전표에 보면 날짜를 다시 쓰시면 전자 입력이 아니고 전자 발행이라고 뜨죠. 날짜 다시 조회하시면 전자 발행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럼 얘가 이 프로그램에서 발행했다는 거예요. 전자 입력은 뭐 홈택스라든지 아니면 다른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한 거인 경우에는 전자 입력으로 체크할 거고, 여기에서 이 프로그램에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 가도 도전 프로그램 쓰면 빌 36524, 페이레 프로그램 쓰면 베스트 빌에서 발행을 할 거예요. 그럼 거기에서 발행하면 여기는 체크 안 해놓고 발행하면 들어오도록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식을 쓸 거예요. 자, 전 이제 발행하는 거 한 거고, 자, 다음 11페이지로 가서 11페이지 방금 우리 작업한 거 쭉 그림으로 있는 거예요. 사이에는. 자,
11페이지에서 이번에는 다 똑같은데 매월 말일 월합계로 세금계산서 발행한다는 거죠. 대금은 다음 달 10일 받기로 했다. 자, 그럼 우리 월합계 세금계산서 기억나시나요? 1, 여월 거를 전부 다 같이 합쳐서 작성 일자를 말일자로 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는 거다.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트 방금 잡으셔야 될 게 작성 일자가 말일자라는 거예요. 공급 일자는 지금 10월 15일, 10월 20일 이렇게 여러 개가 적혀 있죠. 하지만 지금 월합계 발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5월 말일자로 하는 거예요. 말일자로.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행은 그럼 5월 31일자로 가서 5월 31일로 가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거니까 11번 매출과세로 하고 자 이번엔 두 개 있죠. 그럼 복수거래. 복수거래해야 이 그림 그대로 세금계산서 발행될 거예요. 위에 보면 F7번 복수거래가 있죠. 얘는 파워창이 뜨니까 좀 더 편한 느낌도 있어요. 복수거래 클릭하고 분명은 컴퓨터 30개 40만원, 다음 노트북 20개 80만원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확인 이렇게 썼으면 확인하고 자, 공급받는 자가 하나 기업이고 이번에도 발급 전송할 거니까 여기는 비워놓고 분계는 뭐 다음 달 10일이니까 이번에도 그냥 2번 외상이라고 할게요. 제품 판 거 맞으니까. 자, 여기까지 하셨죠? 여기까지 하셨으면 또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 여기로 가서 날짜 5월 31일자를 보면 얘가 또 들어와 있죠. 세금계산서 및 발행 내역관리로 가서 다음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고 그리고 전자발행 버튼 누르면 지금 우리가 입력했던 게 뒤에 아래 항목으로 나와 있죠. 이 날짜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공급일자잖아. 작성일자는 꼭 5월 31일로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발행. 그리고 또 아카데미 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하고 그리고 매출 조회하고 그리고 발행. 그럼 이번 것도 정상적으로 전자 발행이 된 거예요. 승인번호 뜨면 승인번호 확인해서 뜨면 정상적으로 얘도 작업이 끝났어요. 메인 매출 전표 가서 확인해 보시면 다시 조회해 보면 발행됐다라고 뜰 거예요. 지금 계속 연습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 뭐가 나오냐면 수정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시험에서. 자, 그럼 이제 수정세금계산서 해가지고 발행하는 것까지 나올 거예요. 수정세금계산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 13페이지로 가서 13페이지 자, 아래쪽에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별로 하나씩 발행을 해 볼게요.
주식회사 한림사에 발급된 전자세금계약서의 작성일자는 계약 조건에 의하여 6월 10일로 발급되어야 하는 건으로서 거래처의 요청에 의하여 수정전자세금계약서를 발급하기로 하였다. 수정전자세금계약서 발급 수행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이 시험에서는 발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정세금계약서 문제 나오면 무조건 원래 입력되어 있는 거래 있죠. 6월 1일자로 원거래 날짜로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럼 전자발행에서 되어 있는 전표가 있죠. 찾았나요? 6월 1일 가셨죠? 그럼 이제 얘 클릭하고 나서 자 위에 보시면 수정세금계약서라고 버튼이 있죠. 우리 이제 세무사의 시험처럼 마이너스로 쓰고 그런 거 없어요. 컴퓨터가 분계 다 해줄 거예요. 웬만한 거. 자, 그럼 수정세금계약서 클릭하면 이제 수정 사유를 쓰게 되죠. 이번엔 지금 우리 날짜를 6월 10일이라 써야 되는데 6월 1일로 잘못 쓴 거잖아요. 그럼 6월 10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전자세금계약서 제도이기 때문에 뭐 다시 우리 작성한 걸로 씁시다가 안 돼요. 그럼 기존 거 마이너스 날리고 다시 이제 6월 10일자로 플러스로 다시 나갈 건데 수정 사유에 1번 기재사항 착오 정정 클릭하면 이제 기재사항 착오 항목이 나오죠. 그럼 여기에 작성 연월일이다 라고 선택하고 날짜 6월 10일로 바꿔줘야 되니까 하셨나요? 그럼 아래 이제 확인. 자, 그럼 지금 기존 건 마이너스로 컴퓨터가 분개해 줄 거고 아래 그럼 작성일자 바꿔야 되는 날이 6월 10일 날 똑같이 컴퓨터 60개 50만원짜리다 이렇게 써주고 쓰셨죠? 그럼 지금 6월 10일자로 써야 이 날짜로 전표가 발행까지 될 거예요. 그럼 확인 버튼 누르면 자, 컴퓨터가 여기 하고 지금 6월 1일자니까 여기 이거 하고 6월 10일자에 다시 제대로 된 거 분계도 앞에 외상이었으니까 그대로 외상으로 들어왔죠. 확인되셨나요? 6월 1일하고 6월 10일날 두 개가 들어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전자세금계약서 발행으로 또 가서 우리 연습해야 되니까 계속 몇 건 다 건건히 할게요. 전자세금계약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서 날짜 6월 그냥 1일부터 6월 30일 길게 하면 지금 6월 1일자 거 취소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랑 6월 10일자 제대로 발행해야 되는 거 두 개가 떴죠. 수정번호 두 개가 같이 묶여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네오박스 체크하면 같이 체크될 거예요. 체크됐죠? 그리고 전자 발행 그럼 지금 여기 두 건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화살표 눌러보면 지금 6월 1일자 거하고 다음 6월 10일자 거하고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따로따로 보고 싶으면 보이죠? 그럼 발행 그럼 세금계약서 발행되었죠. 다음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약서 아카데미 세금계약서 가서 로그인하고 똑같이 매출 조회하면 여기 두 개가 보이죠. 미전송되어 있는 거 미전송되어 있는 두 개 다 발행해서 전송 성공이 되도록 이 두 개를 다 전송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도 끝났어요. 전송은. 자, 다음 두 번째. 자, 6월 2일 날. 자, 우리 15페이지. 하나기업 주식회사에 공급한 제품의 결제 대금이 당초의 결제 조건에 의하여 6월 11일 5% 할인된 금액만큼 차감하고 한국은행 보통예금 통장에 전액 입금되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자, 시험에서도 자료 설명이라는 데는 이런 글자가 막 나와요. 막 돈 들어온 거하고 막 적혀 있어요. 그런데 평가 문제를 보면 평가 문제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만 회계 처리하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굳이 위에 거 돈 주고받는 거 신경 안 써도 되겠죠. 수정세금계산서 부분만 할 거예요. 수정세금계산서 부분만. 자, 그럼 얘는 지금 5% 할인했죠. 할인이나 애누리 한다는 건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이 변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정세금계산서 사유가 공급가액 변동이에요. 얘네들은. 자, 그럼 우리가 먼저 파악할 거는 6월 2일 날 발행됐던 거죠. 그럼 무조건 매일 매출 전표 6월 2일자로 해서 원래 발행된 걸로 가는 거예요. 원래 발행된 걸로. 그리고 여기서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고. 왜 이렇게 가냐면 수정세금계산서는 비곡칸에 당초 작성에 대한 정보를 써야 돼요. 그래서 당초 작성에 대한 그 연결성 때문에 여기에 가서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면 그걸 인지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수정 사유는 공급가액 변동이고. 자,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제 공급가액 변동에 대해서 쓰는데, 자, 공급가액 변동은 우리는 공급가액이 변동된 날에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럼 6월 11일이죠. 6월 11일 날 우리 공급가액 변동이 있었죠. 그리고 얘는 매출 할인을 한 거고, 그럼 수량 단가 여기서 생략해도 돼요. 100개인데 한 개당 80만원에 5%면 개당 4만원을 깎아주기로 한 거네요. 자, 죄송해요. 마이너스 4만원. 그래서 금액은 마이너스 400만원이 꼭 나와 있으면 돼요. 얘는 물건 반품 받은 게 아니라서 금액을 줄이기로 해서 제가 그냥 금액 쓴 건데, 수량 단가는 꼭 신경 안 써도 문제에 400만원 할인한다 되어 있죠. 그럼 마이너스 4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 발행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라인 입력 끝났으면 6월 11일 마이너스 400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확인. 자, 그럼 지금 원래 발행했던 거 외상인데, 지금 우리 얘도 그럼 수정세금계산서도 외상으로 해서 외상 매출금에서 마이너스 되도록 6월 11일 날 분기가 잘 들어와 있죠. 6월 11일 분기 들어와 있죠. 그럼 이제 얘도 다시 조회하면 6월 11일 거 아래에 미전송 하나 있네요. 얘 앞에 체크하고 전자 발행 그리고 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 매출 조회. 그럼 여기 미전송된 거 발행해 주면 승인번호 보고 종료하시면 돼요. 이거 몇 번 하니까 위치 그냥 눈에 익죠. 전자 발행해 주는 거. 자, 다음
또 이제 16페이지로 가서 자, 6월 3일 주식회사 한림사에 납품한 제품 중 일부 하자가 발생하여 10대를 반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하자가 있어서 반품 받는 거죠. 애누리로 깎아주면 공급가입 변동인데, 자, 우리 수정세금계산서 사유에서는 반품은 환입이라고 해서 그냥 사유가 있어요. 반품은 환입이라고 해서 사유가 있어요. 그럼 환입된 날짜가 6월 12일이래. 10일자로 해서 반품 받아주면 되겠죠. 어떻든 간에 무조건 원거래 날짜 6월 3일로 가고, 그럼 6월 3일자에 얘를 클릭하면 발행됐던 거 마이너스로 하겠죠. 외상되어 있었으니까 외상이 또 마이너스가 되도록 분계되면 되겠네요. 그럼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고 이번에는 세 번째에 환입 그리고 확인. 그럼 이제 환입된 날짜로 우리가 수정세금계산서 10개를 할 거예요. 그럼 환입 날짜가 6월 12일 날 우리는 매출 환입이 일어났고 마이너스 10개, 위에 50만원짜리였네. 단가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500만원이 되네요. 오히려 얘가 더 쉽죠. 원거래 날짜 가서 사유 찾아가지고 그냥 사유만 잘 찾아 써주면 되니까. 그리고 확인 누르면 이제 6월 12일자로 안 가봐도 들어와 있을 거다라는 느낌 드셨죠? 그럼 이제 우리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해서 너무 많으니까 저는 그냥 6월 12일자에 있는 얘 보고 앞에 네오박스 체크하고 전자발행. 자, 이런 문제를 위해서 눈으로 익혀두세요. 지금 작성일자는 환입받은 날이고 비고 칸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전에 기출문제 풀 때 이런 거 봤었죠? 이걸 뒤집어 써서 틀린 문제 있었잖아. 지금 그런 형식인 거예요. 작성일자는 환입한 날이고 여기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써주는 거. 언제께 환입된 거다. 이렇게 잡아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발행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로그인하고 매출 조회 발행. 그래서 승인번호 있으면 내가 잘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이제 6월 4일 날짜로 18번. 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제일 많이 실수를 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잘 보시면 계약의 해제예요. 자, 올림푸스의 계약금 수령 후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납품 일정 지연이 불가피하여 거래처와 협의 후 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계약금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수행하시오. 자, 그럼 계약 해제일이 6월 13일이죠. 그럼 6월 13일자로 가보면, 6월 4일자로 가보면, 자, 이게 왜 많이 실수한다고 말했냐면, 계약금 받을 때 이제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 써뒀을 거거든. 그럼 이 수정세금계산서 하면 분계도
선수금이라고 해줘야 돼. 선수금을 지워 마이너스로 써줘야 되겠죠? 그죠? 얘는 현금이라고 했네. 전 똑같이 다른 현금이라고 하고 선수금이라 써서 마이너스로 만들어 버릴게요. 이 붕괴. 지금까지 제가 계속 외상 이야기했던 게 외상이어서 수정세금계산서도 전부 다 외상으로 붕괴가 나갔는데 마이너스로. 얘는 계약금 받았을 때니까 물건 넘긴 게 아니잖아. 당연히 선수금이라 처리해뒀겠죠. 근데 얘가 해지됐으니까 선수금을 마이너스로 붕괴할 거니까 이때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할 때 붕괴도 체크해야 돼요. 계약이 해지될 때는. 자, 보시면 일단 여기 오셨죠. 6월 14일날 그럼 수정세금계산서 클릭하고 이번 수정사유는 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로 가고 수정세금계산서에 그럼 이제 확인 누르면 해제된 날 앞에 6월 13일이다 라고 쓰고 뭐 계약금 써도 되고 뭐 계약의 해제라고 써도 되고. 자, 날짜만 6월 13일로 바꾸셨죠? 6월 13일로 날짜 바꾸고 그리고 확인. 그럼 여기서 체크하라는 건 이때는 무조건 6월 13일 날 가면 현금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제품 매출로 되어 있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선수금으로 붕괴를 손대서 앞에 발행했을 때랑 똑같이 해서 금액만 마이너스로 들어와야 되겠죠? 이해가나요?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똑같이 되었으니까 또 발행해야겠네. 6월 13일자에 계약금 받은 거 얘도 체크하고 전자 발행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로그인하고 발행까지 하면 얘도 승인번호 나와서 끝났죠. 자, 계약의 해제는 붕괴 선수금으로 계정하고 바꿔줘야 되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자, 다음 이제 내국신용장 사옥에서 보면 자,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주식회사 베스트원이 내국신용장을 사옥에서라고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내국신용장 개설일자는 6월 20일. 자, 그럼 우리 내국신용장이 빨리 개설이 안 되면 당연히 물건 만들어야 되니까 외상으로 그냥 일반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매출자 입장에서 상대방이 내국신용장이나 금액 확인서를 안 주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없거든. 그럼 그냥 일반 과세로 해서 발행해 줬다가 얘가 우리 확정신고 기간까지 과세기간 끝나서 벌 신고하기 전까지 확정신고 기간까지 내국신용장을 가지고 오면 내국신용장 사후개설로 0%로 발행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세율로. 그럼 이때는 원거래 일자에서 10% 과세 매출인 걸 마이너스로 끊고 다시 그 날짜로 0%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6월 5일날 원래 발행했던 거 먼저 와야 되겠죠. 원래 발행했던 곳으로 와서 자, 수정 세금 계산서 클릭을 하고 수정 사유는 내국 신용장 사후 개설. 자, 그럼 신용장 개설 일자는 2020년 6월 20일이고 자, 신고 연월 있죠? 신고 연월은 공급 시기를 쓰는 거예요. 이 날짜. 6월 20일 그 내국 신용장 개설한 날이 아니고 얘 5월 달 거나 4월 달 것도 지금 개설될 수 있잖아.
그러면 5월달이다, 4월달이다. 그 월을 쓰는 거예요. 물건 공급한 시기, 신고 연월은. 그럼 2020년 지금은 6월 5일이니까 6월. 시험 때는 다른 달이면 공급 시기의 월을 쓰실 거예요. 그리고 확인. 그러니까 같은 날짜에 제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쓸 거라 그랬죠. 같은 날짜에. 그래서 이렇게 들어왔고 똑같이 엔터 치고 100개에 20만원이다. 이렇게만 써주면 이렇게 쓰고 확인하면 여기 두 개가 같은 날짜로 해서 들어왔죠. 기존 했던 거 그대로 마이너스 되고 여기에 영세율로 다시 발행되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또 전송해 줘야 되겠네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쪽에 가서 이번엔 6월 5일자예요. 6월 5일에 두 개가 있죠. 그럼 앞에 체크하면 같이 묶여서 선택이 될 거고, 그리고 전자발행 발행, 그리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 가서 매출 조회하면 이 두 개 전부 다 발행을 해서 둘 다 발행해서 둘 다 승인 번호 나오면 끝나겠죠. 다음 이제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이중 발급했으면 하나만 마이너스로 수정해서 그 날짜 그로 취소해 주면 되는 거예요. 두 번 발행했으니까 실수로. 이중 발급이죠. 자, 6월 6일 두리온스에 발급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거래명세표와 비교 대조 결과 동일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로 확인되어 전자수용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수정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 수행하시오. 자, 그럼 매매출 전표 6월 6일로 가면 두 개가 있죠. 똑같은 거니까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해도. 그럼 수정 세금 계산서로 가서 이번엔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그리고 확인. 얘는 특별할 게 없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확인할 거예요. 이 날짜 거 그대로 취소시키면 되잖아. 두 개니까 한 개만 취소되면 되니까. 확인하면 얘 그대로 들어왔죠. 얘를 이제 또 6월 6일자로 가면 체크하고 전자발행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이렇게 하면 이제 얘까지 전부 다 됐어요. 자, 우리 지금 책에서 발급 전송은 한 번에 한 거고, 우리 방금 수능생님 계산서 한 번에 전송하기에 그림 나온 거고, 저는 그냥 우리 발급 전송하는 거 연습해야 되니까 몇 건별로 한 거고, 책 그림은 한 번에 전송한 거예요. 근데 몇 번 해보니까 발급 전송하는 거 별거 아니죠. 그래서 같은 위치니까. 그렇게 해서 얘를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방금 했던 거 있죠. 제일 처음에 먼저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그리고 우리 그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한 거
그 두 문제 꼭 나오니까 여러분 꼭 연습을 하세요. 우리 내일 뭐 이거 하고 나서 원주징수 오늘 남은 거 하고 원주징수 하고 나서 기출 문제 풀면 매 회차 그 두 개가 나와요. 그럼 4점 4점에서 8점이니까 별거 어려운 거 없죠. 거래명세서 보고 입력하고 수정세무기 와서 원거래 날짜 거 보고 수정세무기 와서 발행해서 전송하고 둘 다 전송하는 걸로 해서 두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회계사의 시험은 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전산세무 이거 공부를 했는데 이때하고 차이가 뭐 나올지 예측이 돼요. 나왔던 거에서만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뭘 공부해야 될지는 느낌이 금방 드실 거예요. 자, 그럼 이제 28페이지로 가서 이번에는 그냥 메인 매출 전표 입력해서 뭐 세금계산서 합계표 부가세 신고서 나오도록 뭐 일반 메인 매출 전표 입는 거 쓰는 건데, 자, 전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전자입력으로 한다라고 적혀 있죠. 전자입력으로 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여기 지금 전자발행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방금 우리가 할 때는 우리 그 여기 전자발행 및 내역 관리로 한 거는 전자발행인 거고, 우리가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면 우리 그 K랩처럼 숫자 1번 누르면 전자이여라고 한 거 있죠. 그것처럼 1번 누르면 전자입력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적혀 있는 문제는, 발행하는 문제는 방금 할때 그냥 거래명세서 보고 하는 거랑 수능세무기하서 두 개만 나오고 그다음부터 발행하는 거 없어요. 발행하는 건 그다음부터는 전자세금계산서면 전자입력으로 하면 돼요. 그냥. 자, 그럼 자 이제 이걸 보고 문제 보면 한림사의 제품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였다. 빨간색 세금계산서면 11번 매출과세로 보시면 돼요. 우리 AD시험은 문제지가 칼라예요. 빨간색이 그 칼라로 문제지가 나와요. 그러면 빨간색이면 매출 세금계산서구나. 그럼 여기 작성일자 이걸 보는 거예요. 항상 날짜는 작성일자. 그럼 7월 1일 우리 11번 매출과세 그냥 컴퓨터 80개 50만원 공급받는 자는 한림사. 여기서 숫자 1번 눌러서 전자입력. 특별한 말 없이 세금계산서에 현금이라고 적혀 있으면 현금 주고받은 거죠. 제품 팔았다고 말했고, 그럼 1번 현금 누르면 얘는 끝난 거예요. 뭐 큰 특이점이 보이고 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다음 2번 베스트원의 제품 판매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면 복수거래하라고 이 그림까지 그려놓을 거예요. 꼭 아래 두 개 있으면 복수거래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럼 7월 2일에 이렇게 쓸게요. 7월 2일 10일 빨간색 세금계산서니까 11번 매출과세고, 자, 여기에서 복수거래 누르고 컴퓨터 20개 50만원 노트북 50개 80만원. 자, 그리고 공급받는 자는 베스트원. 이번에도 전자세금계산서네요. 전자입력. 이번엔 전액 외상했네요. 일반적인 상거래고 외상이면 그냥 분계 유형을 2번 외상으로 하세요. 2번 외상으로.
3번. 비사업자인 박기현에게 제품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송금받았다. 거래처는 5001번으로 등록하시오. 자, 그럼 3일날 세금계산서 발행했으니까 11번 매출과세고 노트북 수량 1개 단가 120만원. 자, 우리 스마트 A 프로그램은 여기 화면 보시면 F2번 눌렀을 때에 신규 거래처 등록이 없어요. F3번. 그래서 여기에서는 무조건 플러스 키나 05개 쳐서 등록할 거면 플러스 키 누르고, 그리고 공급받는 자 박기현 그리고 코드 번호 5001번, 그리고 수정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럼 여기에서 주민등록번호, 자, 비곡칸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발행하면 비곡칸에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1번 주민등록번호다. 자, 그리고 또 이메일 주소도 있네요. 이렇게 써주면 거래처 등록이 끝나고, 자, 이제 등록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입력. 자, 이제 우리가 잘해야 되는 게, 자,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매매추 전표에서 혼합인데 제품 매출했고 차변에 보통 예금으로 돈을 받았어요. 총 받는 금액은 132만원이네요. 여기서 그냥 엔터 치면 망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시험은 금융거래처 무조건 써라 그랬죠. 그래서 얘를 한국은행이다 라고 꼭 써줘야 돼요. 매매추 전표에서 금융거래처 써야 되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금융거래처 쓰는 거 잊지 마시고, 자, 다음 자, 4번에 차량을 외상으로 매각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자동차 팔았죠. 시등원가 1500,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200만원, 단기 감가상각비 계상하람. 이 말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나중에 저와 같이 문제 풀면서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건지도 볼 거예요. 그럼 자, 얘는 세금계산서 발행하면서 자동차 판 거죠. 그럼 우리 날짜가 7월 4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아래 승용차 매각 금액 1100만원에 110만원이고, 공급받는 자는 우리 자동차, 전자입력, 분계는 혼합. K랩이든 스마트이든 고정자산 매각은 똑같아요. 처음 할 건 제품 매출을 자동차 팔았으니까 계정 과목 차량 운반구로 바꾸고, 금액은 취득 원가로 변경해주고, 차변에 자, 이번에는 자 보시면 감가상각 누계액 짝지를 알 수가 없죠. K랩 특징이죠. 짝지 안 적혀 있잖아. 그래서 그냥 무조건 다음 번호 쓰는 거예요. 다음 번호 이렇게 짝지니까. 그리고 금액은
200만 원이고, 이제 받는 돈 쓸 건데 우리는 얘 외상으로 팔았어요.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니까 미수금이고, 그럼 내가 받아야 될 돈은 이거 1210만 원 받아야 되겠죠. 스마트에 마음에 드는 점이 딱 이거 한 개예요. 받을 돈 1210만 원 보이니까, 그러면 1210만 원이다 라고 써줄 거고, 그러니까 지금 1300만 원짜리 자동차를 1100에 팔아서 지금 200 마이너스 떴죠. 차변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20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우리 메인 매출전표 입력하는 건 끝났고, 뭐 세무계산서 합계표 한번 구경하러 가보면, 자, 여기에 세무계산서 합계표 있죠. 클릭해서 7월부터 9월. 그럼 지금 우리 K랩은 탭으로 매출 매입 있었는데 얘는 안 그래요. 그냥 여기 위 아래가 클릭하면 어느 쪽에가 바뀌면서 매출 매입으로 바뀔 거고, 그럼 매출처별 세무계산서인데 우리 이 앞에 박희연한테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거니까 얘도 하나 있다라고 뜨죠. 이건 매일 매출표 쓰면 들어오는 거니까. 근데 우리 그 직접 작성하는 건 없어요. 뭐 간주 임대료나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다 반영시킬 거예요. 부가가치 신고서는 7월부터 9월로 들어가 보면 1번 칸 있죠. 여기에 다 들어왔겠죠. 그럼 지금 교육용 버전의 오른쪽에 역추적 기능을 먼저 열어놨어요. 그래서 지금 다른 칸 클릭하면 클릭하는 것마다에 맞는 걸 오른쪽에 넣고, 서식 필요하면 아래 서식 보여주기 해서 얘 더블 클릭하면 아래쪽에 분계도 보여줘요. 지금 이런 기능으로 해뒀으니까 우리 매매출전표 썼던 거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역추적 기능을 부가가치 신고서에 열어뒀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오른쪽에 원래 제가 뒷면이라 그랬었잖아. 우리 오른쪽이, 그죠? 근데 그걸 이제 여기에서는 뒷면은 14번 같은 경우 더블 클릭해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공제도 16번에서 더블 클릭하면 볼 수 있게, 가산세에서 더블 클릭하면 볼 수 있게. 그래서 오른쪽에는 역추적 기능을 열어줬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이제 또 쉬었다가 다음 것도 계속 연결해서 봅시다. 쉬었다 할게요.